다시금 짚어볼 만한 이슈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아무래도 화이자 백신 이야기 진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슈가 호재가 떴다가 악재가 떴다가 그리고 후발 호재가 떴다가 맞아요. 약간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맞아요. 그런 이슈들이 혼재 있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화이자에서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미증시에서부터 강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래서 화이자 백신을 지금 게임 체인저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지금 백신이 효과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말에 있어서 시장 전체적으로 큰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하는 이유인데 백신이 효과가 크게 일어난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주가 그동안 강한 추세를 이어왔으면서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그동안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제조업 쪽에서 반등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략이 바뀌면서 수정이 되는 그런 게임 체인저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중간에 전략이 바뀌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정말 투자를 할 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큰 그림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백신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움직일 테니까 관심을 한 트랙으로 놓고 보고 기술주와 저평가주 여기서 이제 시속 게임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관련주들은 조정 구간에서 저점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여서 상승 시 매도 이런 전략이 괜찮겠고 저평가 관련주들, 제조업 관련주들이 지금 실적이 줄줄이 지금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제조업 관련주, 건설 관련주 이쪽에서 강하게 추세가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추세가 내년 초까지 당연히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주가의 기대감 또한 높아지는 게 당연하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평가라는 포인트로 이 업종과 테마들이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이거는 저평가라는 평가가 해소가 될 때 주가 조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저평가인가 여기에 저희가 좀 포커스를 두어서 보아야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평가인가 포커스를 두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락 직전에 전고점, 그 전에 이전 주가 흐름까지 이제 회귀를 하느냐 이게 좀 단순하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 혹은 그 이상의 이제 주가 흐름을 상승 추세를 타면서 전고점 이상 돌파를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저평가 넘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느냐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를 보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분석해볼 특징 섹터와 테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번 주부터 거론된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결의 확정으로 관련주들이 모두 일제히 큰 상승을 이뤘는데요. 이번 거래를 통해 탄생할 통합국적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톱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과 화물운송 실적 기준으로 대한항공이 19위, 아시아나항공이 29위로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산하면 세계 7위권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인천공항 슬롯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와의 협력 확대, 신규 노선 개발, 해외 환승 수요 등을 통해 외형 성장과 규모의 경제 시현을 꾀하겠다는 구성인데요. 노선 운영 합리화와 운영 비용 절감, 이자 비용 축소 등 통합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이러한 긍정적인 양상으로 대한항공의 성장성과 아시아나항공의 새 출발에 대한 좋은 해석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이슈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상승 탄력 받아갔는데 오늘 관련 종목들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죠. 네, 오늘 인수 이슈는 확정을 짓는 큰 이슈였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찍을 만큼 맞아요. 모든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관련주들은 우선주를 제외하고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건설업을 주력 산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의 국내 메이저 항공운송 회사로 이번 인수의 대상으로
회사로 대한항공과 합병 또는 한진칼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구조 조정 등을 거쳐서 경영 효율화로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아시아나 IDT는 아시아나 항공 그룹의 계열 회사로 아시아나 항공이 76.2%를 보유한 자회사이고요. 네, 아시아나 IDT의 사업은 아시아나 항공 그룹의 IT 서비스를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로 항공운송 관계사와 국대 양대 공항공사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부산은 아시아나 항공 산하의 소속 회사로 저가항공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이 지분 44.2%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룹주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오늘 매각 이슈로 주가가 급등하여 경영 정상화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 자체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지만 실제 매출이나 여행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으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인 지금 내일 아침 갭상승으로 출발한다면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840선을 이탈하기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에 좀 힘입어서 상승하며 마감했는데 맛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맛이었을까요?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는 설렁탕 같은 맛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이 외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연내 고점까지 갱신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급하게 오르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끓이면서 맛을 키워가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푹 끓이면은 훨씬 더 연말까지 고점을 더 볼 수 있을까요? 중간 조정 네. 또한 염두에 우선 두시고 사고를 고우실 때 무조건 뼈를 고우시기보다는 뼈를 좀 골라가면서 주도 섹터에서 조금 진행을 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5G 같은 섹터는 주도 섹터였지만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도 섹터에서 조금씩 밀리면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위주로 좋은 뼈를 골라서 고아서 수익을 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 가져가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크게 발생을 하면서 네. 연내 신고가를 갱신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그리고 전체 업종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약간 호황제가 혼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더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외인이 5천억 매수를 했고 지금 7거래일 동안 1조 4,700억 원 정도 매수를 한 상태인데 외인이 이렇게 크게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네. 바로 삼성전자 개별적 펀더멘탈을 보자면 디램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파운드리 성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한국물 매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인 그런 추세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7거래 연속 지금 담아내고 있는데 다음 주에서도 과연 이런 흐름을 보일까요? 사실 삼성전자가 네. 징크스가 또 있죠.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나면은 이제 또 조정이 조금 나타나고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라고 네. 말을 하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사야 하나요? 하는데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대형주의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조금 리스크가 내포된 구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내일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 비덴트 갖고 왔습니다. 네, 비덴트는 6,340원 이 구간이랑 1,720원 2주 이 가격대도 싼 구간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말씀드렸던 때가 11월 3일 아마 이제 2주 전쯤인데 네. 지금도 싼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주에 굉장히 강한 시세 한번 났습니다. 보면 25% 이상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현재 구간도 지금 음봉이 여러 개 떨어지면서 봤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네. 떨어지는 거래량을 항상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담아두면 그냥 공짜예요, 공짜. 공짜고. 그러면 내일 바로 신규 매수해도 되나요? 전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네. 거고 이 구간대 계속 매수 가능하다 여러 번 아마 언급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비덴트가 갖고 있는 거래소 빗썸에 대한 거래소인데요. 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일봉 차트예요. 이게 원래 1,480만 원 정도가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1,2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한 10월 중순까지였다가 10월 21일 이 무렵부터는 비트코인이 질주를 합니다. 질주를 하는데 이게 1,400만 원,
뭐 1,500만 원, 뭐 1,600만 원, 1,700만 원, 1,800만 원까지 왔어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요. 언론에서 이슈가 좀 찔끔찔끔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냥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해버리고 있어요. 이게 되게 어폐잖아요. 네. 비트코인 하면은 등락폭 크고 위험하고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금이나 달러만큼의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 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그 정도 재화 위치가 올라갔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거래소에 대한 부분 당연히 언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 언급, 빗썸.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거래소 1등이거든요. 네. 거래 점유율 1위고 콜했을 때 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덴트는 당연히 공짜로 먹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네. 장바구니에 이 정도 종목 담아두면은 이거는 손절을 할 종목이 아예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폭락을 하면은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비트코인 상승 추세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10월부터 1,200만 원부터 1,800원까지 오르면 50% 오른 겁니다. 한 달 반 사이에 50% 올랐어요. 비덴트는 보면은 50%안 올랐거든요. 50% 올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암호화폐 관련주로 해서 비덴트 이외에 또 다른 종목 좀 있을까요? 장바구니에 담을 만한? 비덴트는 조금 사실 안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위험한 거는 네. 우리기술 투자인데 이제 우리기술 투자는 두 나무거든요.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훨씬 더 강하고 등락도 굉장히 커요. 제가 안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네. 비덴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더 다이나믹한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우리기술 투자. 근데 이제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 자체로도 저는 이제 상방인 건 맞는데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는 우리기술 투자보다는 저는 비덴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기술 투자는 뭐 꾼들의 영역 매매를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고 장중에 대응도 해야죠. 당연히 이런 종목 매매하면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루도 20% 떨어지는 거 정말 우습게 떨어지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고 이미 자산을 인정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덴트는 담아둬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로벌 증시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다가 지금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언급드리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이게 포기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달러 약세, 그 공급 유동량 확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증시가 자금이 많이 풀렸어요. 얼마나 더 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앞으로 더 상방을 보는 게 맞고 사실 이미 지금 상방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는 구간입니다. 오르면은 기본적으로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고 수익이기 때문에 내 돈으로 완전 현금화시키는 그거에 대한 심리는 누구나 있거든요. 지금 증시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0.5% 떨어진 건 사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좀 과거 매수자들의 영역이고 만약에 베팅을 하다면 숏베팅을 좀 하고 싶어요. 상방 추세지만 단기적으로 하방일 거고 정책이 나오든 하면은 또 올라가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가 상당히 지금 좋았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나갈 것인지 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삼성전자가 단기 고점 67,000원이거든요. 네. 이미 연내 7만 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는 거죠. 사실 5%도 안 됩니다. 5%만 상승해도 7만 원 가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저는 2,600포인트 이상 뭐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2,450포인트 때도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2,550이잖아요, 지금. 2,550인데도 당연하죠. 남지 않았네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원화도 약세고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강하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4월에서 8월달까지 올라올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재미를 좀 보고 싶어 한다. 수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장에 하락 이슈가 없어요. 하락할 만한 이슈는 사실 코로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부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뭐 사회적 거래를 두기를 한다고 해도 이미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이기 때문에 네.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도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코스닥의 비중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수렴 구간이에요. 850에서 830포인트 부근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주황색 선이 제가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이고 파란색과 이제 초록색이 외국인 기관인데 외국인 기관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일 때가 제일 좋아요.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수급으로 지수가 올라가면요. 지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 그 힘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오늘은 사실 의미 있는 좀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오는 부분 좋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계속해서 상방을 보고 매매하는 영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올라야 코스닥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보다는 약한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매매하기 나쁜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테마주들을 좀 직접적으로 리스크 없는 자리, 음봉 자리에서 잘 공략해서 매매한다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